대통령께서 개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2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국 보훈의 달에 맞는 첫 번째 국무회의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가 지켜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터가,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귀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건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듭니다. 대전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서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별히 잘 챙겨주시고, 노동부 장관 오늘은 못 오셨군요. 차관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좀 추려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요새 산재 사망사고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던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곧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내란에 따른 정치 사회적인 충격과 민생 경제 혼란, 그리고 국제 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성원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힘입어서 그런 위기들을 잘 넘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 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겠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 방산 등 여타 첨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2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있을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그리고 선제적인 물가 관리를 통해서 상승폭이 상당 부분 낮아진 점은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은 상당히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양극화도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대응책을 조속하게 가동해야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 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 매석,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각 부처에서 총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예비군 훈련과 또 군부대 장병들 훈련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나 응급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되었다든지 또 비합리적인 얼차례 같은 구시대적 병력 악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당국은 일련의 이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더구나 국가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헌신하는 젊은 장병들의 권리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전군은 장병의 인권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혹시 그런 시대착오적 인식이 아직도 군내에 잔존하는 건 아닌지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병사들의 상태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 행태나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면 듣기만 급급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순서로 하겠습니다. 재경부 장관님부터 발제해 주십시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반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의 불확실성으로 이제 국제 유가는 90불대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 주가는 오늘 아침에 8,700포인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수출입니다. 수출은 지금 월간으로는 53.2%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77억 5천만 불.
그래서 이게 84년도 한참 수출이 잘 될 때 84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4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에서는 수출 관련해서 반도체가 다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컴퓨터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미차 전지라든지 이런 12개 분야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를 지속한다면은 연간 수출액만 9천억 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한 9,500억 불로 상회 그 정도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1조 불까지 수출만 1조 불을 달성하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명실공히 세계에서 5위 수출국을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가 문제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서 고유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석유료가 5월 달에 24.2%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3.1%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그 최고 가격제라든지 또는 유류세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한 0.6% 낮춰져 가지고 3.1%였고, 만약에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3.7%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요 세 가지가 먹거리 물가라 그러는데, 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2%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그동안에 담합에 대한 제재라든지 업계 할인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민생 물가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좀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향후에도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저희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할인 지원, 납품 단가이나 공급 확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물가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여름철에 폭염이나 폭우에 따른 또 우리 먹거리 물가, 식품 재료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난 39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할인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미 5월 28일부터 확대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신선난도 2천만 개를 추가 수입해서 이 계란 가격 반드시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닭고기도 최근에 그 AI 조류 독감 등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닭고기 자조금 등을 활용해서 납품 단가를 인하해서 최대한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드시는 육종 그리고 마른 김 같은 경우도 할인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먹이에 수산물이 잡히지 않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비축 물량을 확대해서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차질 없이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93.4% 지급해서 5조 7천억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향후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박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 여객차, 경유, 농림,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50%에서 70% 상향을 했고요. 이번에는 지원 한도율도 52.8%에서 기존의 15.4%에서 대폭 상향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BTS 등 대규모 공연 행사 시 저희들이 늘 이렇게 단속도 합니다만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불공정 행위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에서 9일간 관계부터 합동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소 위생이나 가격 담합 행위 등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 소비자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호텔업 등급 결정에 있어서 평가에도 반영해서 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국가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바가지 요금, 불공정 행위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저희들은 그런 행위에 적극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망 관련해서는 요소수의 매점 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요소 같은 경우도 공공비축분을 5월 29일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용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고채 발행 물량을 저희들이 6월 달에는 5월 달보다 좀 조정을 해서 국고채 시장 안정을 통한 그래서 서민들의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금을 유입하고 있는 윅비 자금 유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69억 불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복귀 계좌 정권 계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7만 계좌에 대해서 한 2조 5천억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하여튼 민생 물가 안정, 서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국채 외국인 매입이 계속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선진 국제 글로벌 국채 지수의 편입 때문에 늘어나고 주식 시장 쪽에서 좀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위 의제이긴 한데 과징금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어떤 10%를 지급한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땡땡 회사에 그 간부인데 네. 내가 담합을 실행 책임을 졌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예, 지금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이 회사 다니면서 막 담합을 몇 년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신고했어요. 그럼 포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것도 포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담합 가담자 그리고 이제 내부 고발자가 만약에 그 행위를 좀 주도했다든지 아니면 고발 후에 공정위와 협조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든지 협조 후에도 또 담합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게 제대로 신고하는 게 아닐 테니까 적절하게 감액하면 될 텐데. 감액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익이 그 직원한테 기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담합 행위를 내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해놓고 하면은 그건 좀 그런데 회사의 직원이면 주동을 하더라도 이익은 회사에 기속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상을 제대로 해주는 게 맞겠죠. 포상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처벌도 감면하고요. 예.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대통령 이실직고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출연하신 거지. 동원돼서. 네. 어쨌든 어떤 불법 행위, 우리가 정한 규칙을 어겨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 규칙을 어기는 것도 문제인데 어겨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그걸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는 길 가는 사람 소매치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소매치기하고 날치기하고 강도질해서 뺏는 거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다음 산업부 진행하시죠. 네, 에너지 수급 동향 및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입니다. 전쟁 발발 95일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5월 7월까지 원유는 86%, 나프타는 83% 확보를 하였으며 나프타 가동률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나프타 가동률이 5월 말 현재 75%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 전 평시 수준이 80%였던 걸 고려하고 최근에 나프타에 대한 수출을 조금 제한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수준에서 가동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8월 원유 도입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7월 정도 되면 현재와 유사한 80% 중반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26일
또 한 차례 공급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대체 물량을 이미 차질 없이 확보하여 상황이라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요 대응 동향입니다. 전쟁 상황 등을 지금 면밀히 조심하면서 수급 안정화 조치를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략 경제 협력 특사단이 확보한 물량도 차질 없이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한 3억 불 정도 지금 확보한 물량 중에서 지금 현재 한 3,500만 배럴 정도가 이미 도착 완료되어 있으며 차질 없이 도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 시점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당초에 5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비축이 수합 제도를 일단 한 달 정도 더 연장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국내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휘발유 경유 가격은 2주 연속 소폭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4차례에 걸쳐 선정된 367개 착한 주유소는 리터당 평균 15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토평 주유소가 4차례 착한 주유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저희들이 착하디 착한 주유소라고 명한 주유소가 조만간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가 제주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큰 축하할 수 있는 셀리브레이션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 가격 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주유소 업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사 손실 보전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실 보전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조만간에 제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 중에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손실 보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착한 주유소는 아직은 선정을 못했나 봐요. 네, 기간이 안 됐는데 6월 이번 주 말 정도면은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어쨌든 지원 보상을 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부 말썽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유소들도 과욕 부리지 않고 이번 위기 상황 관리에 되게 크게 협조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네. 금융안정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글로벌 AI 반도체 모멘텀, 5월 수출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며 어제 같은 경우 8,788포인트로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두 번째 작은 글씨에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기업을 2개 이상 보유한 미국 빼고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업들의 주주 환원 추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사주 소각의 경우 25년에는 21.4조 원을 소각했는데 금년에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실적의 2배에 맞먹는 42.3조 원이 소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 배당액의 경우 24년 회계연도에는 47.9조 원이었는데 25년 회계연도에는 56조 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출시 5일 만에 전체 물량 6천억 원이 완판이 되었습니다. 서민 가입자 비중은 우선 배정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인원 기준으로는 39%, 금액 기준으로는 35% 수준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조기 완판에 따른 추가 출시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저희들이 하반기 2차 출시를 준비해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 금리는 글로벌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입니다. 민생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9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대상 30.3조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장기 과잉 채권 추심으로부터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입 채권 추심업 제도를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도약기금 같은 경우 3월, 4월, 5월 중 장기 연체 채권 9,602억 원을 추가 매입해서 11.6만 명에 대해 추심을 추가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작년 10월 출범한 이후에 지금 누적적으로 장기 연체 채권 9.1조 원
75만 명분이 지금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산적 금융의 경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권과 함께 실적 팩트북을 공개한다든지 조직인력 확충 및 KPI에 반영한다든지 내재와 체계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6.4조 원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여기 써져 있긴 한데 장기 연체 채무 청산하는 거 그거는 어쨌든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금융기관들이나 뭐 추심업체 그다음에 뭐 대부업체 이렇게 지금 막 팔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막 10몇 년씩 20몇 년씩 된 거 많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그거를 이미 매각된 거. 7년 이상 그 5천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다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씩 갖고 있는지를 다 그 업권별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업권별이랑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범위 대부업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몇 번 걸쳐서 마지막 단계로 간 건데 여긴 자기들이 그걸 돈 주고 샀다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안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대부업체까지 간 경우에는 대개 원금의 1, 2% 아니에요? 실제 거래되는 그 가격이? 근데 이게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한 건이 아니지. 그러니까 묶어서 전체로. 네, 묶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7년 이상 제 장기연체 채권 5%로 매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5%로. 5%면 상당히 꽤 비싸게 싸준 건데. 근데 지금 대부업체들이 가 있는 거는 되게 막 10년, 20년씩 막 넘은 거잖아요. 전에 넘겨놓은 거. 그걸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추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20년 뭐 심지어 한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뭐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 감소하면서 못 갚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금의 1%, 2%로 거래되는 건데 그거를 그 사람들도 살 때 싸게 샀는데 약간만 더 비싸게 주고 정부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판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위 한 30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15개는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기로 해서 거기는 됐는데 나머지 15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더 그게 수십조 원 될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16.4조 원이었기 때문에 16.4조 원이라서 아마 대부업권은 한 4몇 조 원 정도 제일 많습니다. 전에 내가 알기로는 뭐 그게 장기 연체 채권액이 원금 기준으로 한 5, 60조 원 된다 그랬는데 많이 정리된 모양이죠. 네, 네. 예. 하여튼 이게 그중에는 뭐 아주 능력 되는데 안 갚는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극히 소수고. 말씀하신 7년 이상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거죠. 네,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 이게 일부에서 무슨 그러면 뭐 빚 갚고 버티면은 면제 준다는데 한번 견뎌보자 이런 도덕적 개의 얘기도 하던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을 못하고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걸 수년간 하면서 돈 있으면서 버티는 거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지금 특히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제도권 금융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특수채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 7년이 안 됐는데도 소각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좀 분위기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위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일가족이 뭐 자살했다면서요. 근데 그 유서에다가 빚 때문에 죽는다 그랬다면서.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거든요.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사실 그 파산 면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다 파산 면책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착하게 내가 빚을 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근데 도저히 못 갚겠다. 차라리 죽자 이래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자기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일가족 끌어안고 같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뭘 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뭐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면. 근데 그 방치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각 부처 중에서 이 문제 담당이 어디입니까? 그 개인 파산 회생 관리하는 데가? 네, 법적으로 사법적 절차는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다루고요. 아니 그 법률에서 업무는 그런데 네, 그 전 단계에서 관리 업무. 네, 그 전 단계에서 그 사적으로 조정하는 거, 금융기관 조정하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건 사적으로, 금융위 소관인. 네네, 채무조정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매년 한 10만 명, 20만 명씩 하고 있고요. 개인 회생. 그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네. 예를 들면 개인한테 빚을 진 경우도 법원에서 파산하면 면책까지 해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진짜 능력이 없는 게 증명이 되면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뭐 기구를 만들든지 뭐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거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쟁이 빚 때문에 죽는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왜 죽습니까? 죽기는. 그것도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그 지금 내가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이런 경우. 금융기관 채권, 장기 연체 채권은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 부채 뭐 등등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총리께서 한번 챙겨보실래요? 시스템을 좀 만들든지. 현실적으로는 금융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안을 짜보겠습니다. 이게 개인 채무 이제 뭐 자살하고 뭐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금융기관 부채보다는 개인 부채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봐갖고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고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개인 채무라든지 저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싶으면은 저쪽으로 연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총리께서 맡고 계신 그 자살 연구한 돼 있죠. 네, 자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런 유행이 많거든요. 자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빚쟁이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가혹해서 그러거든요 이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 그럽니까? 그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는데 면책하고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공격하고 뭐 부도덕하다 그러고 하니까 그냥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그냥 드림센터처럼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먹는 거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죄 짓고 남의 물건 훔쳐서 감옥 가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주자 그냥. 전국이 수백 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빚에 쪼들려가지고 못 살겠다 싶으면 그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그런 뭐 기구를 만들든지 뭐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빨리 한번 좀 방안과 현재 상태를 좀 점검해 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고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산재로 죽고 자살하고 물에 빠져 죽고 여름에 재난 문제도 행안부 소관이긴 할 텐데 하여튼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맨날 빠진 자리에서 빠져 죽거든요. 네네. 어쨌든 거기는 인력을 뭐 추가 배치하든지 몇 달간 아예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하든지. 네, 그 추가 조치 취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뭐 다슬기 죽다 죽었다고 그러던데. 며칠 전에 또 있었습니까? 네.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엔 여름이 좀 더위가 빨리 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은 사람 1명, 다슬기 짚다 죽은 사람 1명 내가 보고서에서 봤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좋겠어요. 각 부처에서 각각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 복지부로 넘어가죠.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입니다. 생계위기 상담 그리고 긴급복지